본격적으로 수술 기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수술을 할 때 보조하는 일이거든요. 자, 보조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메스 줘 하면 메스 주고, 그죠? 거즈로 닦고 하면 거즈로 닦고, 그런 식으로 그 수의사의 오더에 따라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수의사가 어떤 기구를 달라 그러면 옆에서 건네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수술기구의 명칭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 테크니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무자격자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짬밥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런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면은 처음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술에 괜히 끌고 들어갔다가 데리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보조를 한 개도 못하는 거죠. 되게 수술이 급박하고 제대로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만 끝나면 몰라. 몸이 다 이제 멸균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막 외부의 물건 같은 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막 닿거나 만지거나 막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다 멸균에다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되게 속 터질 노릇이죠. 그래서 보통은 짬이 되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을 수술방에 데리고 가는 편입니다. 수술 보조 정도 한다는 거는 짬이 됐든지 아니면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교육을 받았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으면은 이런 수술기구를 좀 잘 알아줘야 됩니다. 수술기구는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특히 정형 쪽으로 가거나 하면은 저도 이름을 잘 모릅니다. 자, 정형 쪽으로 가면 그렇지만 정형을 하는 수술, 뭐 정형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병물병원에서 연부조직 수술이라든지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건 중성화 수술이죠.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적어도 저 이번 시간은 뭐 이 시간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중성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중요한 수술기구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 위주로 좀 복잡한 수술기구 말고 간단한 기본 수술기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의학 드라마 보면 어때요? 메스 딱 이러죠, 그죠? 그 메스가 블레이드예요, 블레이드.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파리가 날라댕겨. 칼 날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스캘퍼라고 그래요. 스캘퍼. 스커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있고, 자, 여기다가 날을 끼워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이드라고 하면은 블레이드가 날이란 뜻이거든요. 요 날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따로 있어요. 두 개를 합체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뭐 블레이드라고 하고, 자, 15 사이즈를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 자, 칼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술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메스가 똑같이 생겼겠거니 하지만 이렇게 날이 작은 애들도 있고 이렇게 날이 큰 애들도 있어요. 자, 상식적으로 뭐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 뭐 허스키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조그만 새끼 고양이를 하는 거랑 날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리고 배를 가르는 거랑 아니면 이제 중성화술을 할 때 뭐 고환 피부를 살짝 째는 거랑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용하는 날이 굉장히 좀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작은 날부터 큰 날까지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칼자루, 여기 이제 스캐퍼라 그랬죠?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날이 뭐라고요? 15랑 10호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10호를 가장 많이 웬만한 수술은 다 10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간단한 시술이라든지 그냥 절개 부위가 되게 작거나 이럴 때는 15호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날은 보통 어떻게 되죠? 날? 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칼이나 가위를 막 쓰다 보면은 날이 손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날을 중간중간에 이제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칼날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반드시 갈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칼날을 이제 갈아줄 때 뭐 어떻게 갈아요? 뭐 이런 거 막 요리사들 보면 뭐 이런 거 해갖고 갈죠. 그럼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날이 항상 날카로워야 되는데. 수술할 때 날을 안 갈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일회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애들 옛날에는 진짜 병원에서 막 이런 애들 소독하거나 씻어서 쓰거나 그랬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주사기도 뭐 소독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게 다 일회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한 개씩 이렇게 뜯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뭐 안 썰리거나 오염이 되거나.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하나 다 멸균된 상태로 봉지에 들어있는 형태고,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0호, 15호를 많이 쓴다. 자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이제 뭐 형태별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소규모 병원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지, 당연히 병원에 따라서 선호되는 블레이드는 조금씩 수의사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 후 겸자를 이용해서 날의 아래쪽을 잡고 제거한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날을 건넬 때는 날을 아래로 가게 하여서 건넨다. 자, 옆에서 이제 메스 15호짜리 주세요 하면은 15호짜리 달라고도 안 해요. 무슨 수술이면 여러분이 이게 메토 쓰는 거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날을 딸깍하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딸깍하고 끼운 다음에 수의사한테 주는데, 자, 날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그래서 바꿔가지고 주든지 아니면은 날을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날카로운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면 수의사가 손을 베거든요. 자, 이거는 일회용이고 전부 다 제대로 갈려있는 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손 금방 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이제 건네야 좋은 거다. 자, 요렇게 이제 개별 포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겉에 보면은 지금 12호고 생긴 건 요렇게 생겼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12호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네, 요렇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뜯기 전에 이게 몇 톤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외과도 핸들인데 이 핸들 스카펄도 종류가 좀 있어요. 뭐 3호, 4호 있는데 그냥 보통 병원에서 그냥 한 종류 쓴다고 보시면 돼요. 칼날 뭐 12호, 뭐 15호, 20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고, 자 이거는 제가 그 수의학 교재에서 가지고 온 이제 사진이다 보니까 외과도 쓰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절개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잡느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칼은 반드시 수의사가 잡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잡을 때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봉합사예요. 봉합사. 봉합사라는 게 뭐죠? 실이죠, 실. 그래서 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하고 나서 안에 열어서 수술이 끝났어.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닫는단 말이에요. 그죠? 닫고 나서 그냥 갑니까? 장기가 다 튀어나오죠. 여기 봉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봉합할 때 그 실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령 큰 개다. 큰 개면 어떻게 될까요? 큰 개면? 큰 개면은 장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막 당기는 힘이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얇은 실로 해버리면 이게 그냥 뚝뚝 뜯어져 버립니다. 피부가 서로 당기면서. 그러니까 큰 개는 그 체중이나 덩치라든지 절개부를 지탱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두꺼운 실로 해요. 작은 개는 작은 실로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 할 때 우리가 뭐 녹는 실, 안 녹는 실 있죠. 그래서 녹는 실도 있고 안 녹는 실도 있고, 그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실은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은 단사랑 다사가 있어요. 단사는 실 하나짜리로 된 거고, 다사는 실을 여러 개 꼬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단사는 뭐 모노필라멘트, 다사는 멀티필라멘트,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흡수성, 비흡수성인데 이게 말씀드린 녹는 실, 안 녹는 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겉에를 할 때는 안 녹는 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봉합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안에 부분은 어때요? 내부 장기를 봉합할 때는 우리가 다시 열어가지고 실을 뺄 수가 없죠. 그러면 실이 안에서 녹지 않고 있으면 염증을 유발하니까 그 안쪽은 이제 녹는 실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이라는 게 천연실이 있고 합성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천연 섬유가 있고 합성 섬유가 있잖아요. 뭐 누에라든지 뭐 목화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다 천연이지만 합성으로 된 섬유도 있는 거죠. 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흡수성은 이제 비크릴이라는 게 있고 PDS라는 게 있고 맥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게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그래서 실질적으로 되게 복잡한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겉에 비크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그냥 맥슨 2제로 줘, 뭐 비크릴 3제로 줘, 뭐 PDS2 뭐 3제로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좀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흡수성은 이제 나일론 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는 실이 30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제가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안 해놨네. 자, 실은 일반적으로 30, 40, 50 이런 식으로 실의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 읽을 때 30라고 그래요. 40, 50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실이 가늘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술 봉합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크릴, PDS, 맥슨, 그 다음에가 여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는 뭐 2 0, 3 0, 4 0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숫자 커질수록 얇은 실이에요. 그래서 가령 강아지가 크다 그럼 2 0 쓰겠죠. 작다 그러면 5 0 쓰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서 이제 수의사가 보통 이제 이거를 달라 그럴 때 3 0 비크릴 주세요 하면은 요거를 꺼내서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침이 생긴 게 있죠. 요거는 침을 앞에서 봤을 때요. 이건 동그란 침에 뾰족하게 돼 있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환침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각침도 있어요. 각침은 앞에서 보면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형태로 보이겠죠. 뭐 각침이냐 환침이냐 이런 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녹느냐 안 녹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름이랑 사이즈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새 나오는 실은 이런 식으로 일일이 연결을 할 필요는 없고, 애초에 실이랑 바늘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비크릴, 덱선, PDS, 맥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얘네들은 보면은 옆에 뭐라 써있냐면 absorbable, 이거는 녹는다는 뜻이에요. 녹는 실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있으면 녹는 실이고, 자, 얘는 안 녹는 실이에요. non-absorbable이라 돼 있죠. 자, 그리고 실이라는 게 이름이 다 각각 정해져 있어요. 가령 비크릴 같은 경우는 이게 상품명이고 폴리글락틴, 맥선은 폴리글리코네이트, 뭐 그 다음에 나일론은 폴리아마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기는 하는데 그 좀 국가고시에 나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옛날에 공부를 할 때는 이것까지 같이 외우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녹느냐 안 녹느냐 정도로 좀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크릴, 덱선, PDS, 맥선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실이고 녹는 실이고, 얘는 안 녹는 실이다. 얘까지 좀 외워두면 좋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애들이 흡수성,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비흡수성인데, 흡수성은 내부 장기를 할 때, 비흡수성은 외부에서 이렇게 꼬매거나 할 때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술기구를 또 배울 거예요. 우리가 실이랑 바늘 배웠으니까, 자, 첫 번째는 니들 홀더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니들이에요. 이거를 잡는, 이거를 여러분 집에서 바느질 할 때 바늘 손으로 잡죠. 근데 수술할 때는 손으로 절대 안 잡습니다. 바늘은 반드시 니들 홀더라는 걸로 잡아요. 바늘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걸려서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지 않는 LMS로 듣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직접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여러분 병원에서 한번 이걸 확인해 보세요. 자, 뭐 매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두 개예요. 마요헤가, 올센헤가. 얘가 마요헤가고 얘가 올센헤가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올센헤가는 가위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을 다 하고 바늘 하고 나서 실을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니들 홀더 놓고 가위 해갖고 잘라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올센헤가는 가위가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얘가 무슨 니들 홀더입니까 하면은 보고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올센헤가는 가위가 달려있는 형태, 마요헤가는 가장 널리 쓰지만 가위가 없는 형태. 자,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생긴 것처럼 뭐 안과 같은 데 쓰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본 게 이제 매튜, 그 다음에 가위가 있는 애가 올센헤가, 가위가 없는 애가 마요헤가. 자, 그 다음에 가위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가위뿐만 아니라 뭐 뒤에서 배우겠지만 지혈겸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위쪽으로 커브가 된 애들이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뻗은 애들이 있어요. 커브된 애를 커브됐다 부르고, 일직선으로 뻗은 애들을 직선형 또는 스트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위는 날이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뭉툭뾰족한 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뾰족뾰족한 날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로 뭉툭하다가 블런트고 뾰족하다가 샤프입니다. 그래서 얘는 커브 돼 있죠. 그 다음에 뭉툭하니까 커브드이고 블런트예요. 얘는 직선형으로 뻗어 있죠. 스트레이트고 뭉툭뾰족하니까 샤프 블런트 혹은 블런트 샤프.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약간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얘도 커브 돼 있는 것 같죠? 커브 돼 있고 그 다음에 샤프인 거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근데 가위를 뭐 커브된 걸로 샤프한 거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가위는 보통 수의사가 달라 그러면 딱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물론 케이스는 되게 많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간단한 수술을 한다고 치면은 하나가 마요라는 가위고 하나가 메첸바움이라는 가위예요. 자, 메첸바움은 얄쌍하고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마요는 뭉툭하고 두툼하게 크게 생겼어요. 작은 조직을 자를 때는 메첸바움, 큰 조직을 처리를 할 때는 마요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요가 있고 메첸바움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수술용 가위를 지금 이제 한번 쭉 보면은 얘가 뭐죠? 길쭉하고 쭉 뻗어 있죠. 얘가 메첸바움. 크고 좀 두툼하죠. 길이는 짧고 얘가 마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데 얘가 발사용 가위고, 자, 얘는 뭐죠? 샤프, 블런트, 꺾여 있지 않으니까 스트레이트. 그죠? 그 다음에 뭐 와이어, 건절개술 뭐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와이어를 자르는 가위예요. 와이어라는 게 뭐냐? 와이어라는 게 뭐 정형 같은 거 하고 나서 어떤 뭐 호치키스라든지 이제 뭐 그런 거 자르는 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붕대 가위가 있는데 이 붕대 가위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 입원한 환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여기 테이프 감아놨죠. 그러면은 테이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게 테이프가 끈적끈적 엉켜요. 털에 엉키고 해갖고 이걸 테이프를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천상 가위로 자르는 수밖에 없는데 털도 엉겨 있고 살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가위로 자르면 살을 찝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살이 잘리고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붕대 가위라 그래서 아래쪽이 뭉툭해요. 뭉툭한 부위가 붕대 쪽에 걸리게 한 후에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붕대 가위도 굉장히 많이 쓰고 붕대 가위를 많이 잘 써야지 상처가 적어요. 자, 발사 가위는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일주는 아니고 보통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봉합을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이 봉합된 거를 잘라내는데 그때 사용하는 가위가 발사 가위입니다. 그래서 실을 여기 걸게 한 후에 살짝 들어 올려서 잘라요. 이게 이제 발사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지혈겸자인데 지혈겸자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혈관을 잡아서 출혈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자, 수술을 할 때 수술을 주관해 갖고 뭐 자르고 썰고 찹찹찹찹 하는 사람은 수의사가 합니다. 자, 수의사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수술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수술을 주관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의사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수의사가 다 수술을 하려면은 내가 기구도 어서 해야 되고 누가 좀 옆에 잡아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술 보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수술 보조를 영어로 어시스트라고 해요. 어시스트 아니면 어시스턴트라고도 하고, 자, 어시스트가 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첫 번째는 필요한 수술기구 같은 거를 수의사에게 건네주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수술자의 시야를 확보해 주는 걸 해야 돼요.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 배를 가르고 안에 뭐 장기를 드러내고 하면 어때요? 피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안에 피가 가득 있고 피가 묻어 있으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중간중간에 닦아줘야 돼요. 거즈 같은 거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거나 생리식염수로 씻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절개한다고 혈관을 다 자르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가 혈관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혈관을 잡아줘요. 피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동시에 지혈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혈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헤모스탯 클램프 혹은 지혈 겸자라고 합니다.
자, 지혈겸자는 그래서 혈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보면 조직겸자라고 있어요. 조직겸자는 살을 찝는 거예요. 살을 찝는 거, 지혈겸자는 혈관을 찝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자, 로체스터 카말트라 그래서 이 중성화 수술할 때 뭐 자궁을 찝거나 아니면 큰 혈관을 찝는 데 사용하는 이런 가장 큰 겸자가 있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겸자는 이 두 개 반드시 알아두세요. 켈리랑 모스키토. 켈리 말고 크라이어 포셉이라는 것도 이거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래서 자, 모스키토는 모기라는 뜻이죠. 그냥 한마디로 얘는 작은 거 찝는 거, 얘는 사이즈가 좀 있는 거 찝는 거예요. 그래서 켈리는 중간 사이즈 혈관을 잡을 때, 모스키토는 좀 더 작은 혈관을 잡을 때, 모스키토를 보통 가장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모스키토 겸자랑 켈리 겸자 있다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겸자는 제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강의가 잠깐 끊겼는데, 켈리랑 모스키토, 잠시만요.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켈리, 모스키토. 그래서 켈리랑 모스키토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켈리랑 비슷한 사이즈의 이제 크라이어 포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켈리, 크라이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모스키토가 이제 보통 작은 혈관 잡을 땐 거의 다 모스키토 쓴다고 보시면 돼요. 혈관이 좀 크면은 켈리, 작으면 모스키토, 아주 크면은 로체스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얘가 이제 혈관이에요, 혈관. 혈관을 이렇게 찝지 않고, 이게 지금 모스키토거든요. 이걸 이렇게 찝지 않고 그냥 잘라낸다고 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피가 줄줄줄줄 나오고, 나온 애들이 혈관이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혈관을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부에서 막 출혈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일단은 혈관이 안으로 쏙 들어가지 않도록 잡는 역할도 하지만, 일단은 이걸 자를 때 이걸 잡고 있으면 출혈이 더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출혈이 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자를 때는 작은 혈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로 찝기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작은 혈관은 그냥 칼이나 뭐 가위로 잘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조금 피는 나지만 지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혈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찝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르는 거죠. 요새는 다만 그 옛날에 비해서 어떤 그 이런 지혈겸자의 사용 빈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지혈겸자의 그 빈도가 가장 줄은 이유는 옛날에 비해서 좀 기계가 좋아졌어요. 요새는 뭐 리가슈어 뭐 보비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찝자마자 지지직 하면서 아예 그 혈관을 결찰시키는 그런 기기나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훨씬 좋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요 안쪽에 보시면 이게 모스키토, 켈리, 로체스터, 카마트예요. 그래서 안에 보면은 이 어떤 그 찝는 날이죠. 이거의 모양도 달라요. 얘는 지금 가로로 쭉 돼 있고, 얘도 지금 가로로 돼 있고, 얘는 지금 세로로 돼 있죠. 찝는 것도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겸자예요. 조직겸자는, 자, 우리가 방금 얘기한 혈관겸자는, 지혈겸자는 혈관을 찝는 거고, 조직겸자는 실질적으로 조직을 찝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를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는 앨리스 겸자라 그래서 조금 이렇게 날이 있습니다. 이빨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밥쿡 겸자예요. 얘예요, 밥쿡 겸자. 자, 얘는 이빨이 없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빨이 있으니까 조금 손상이 가더라도 좀 세게 잡을 때 쓰는 거고, 밥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장이라든지 이렇게 찝긴 찝대 어떤 상처가 나면 안 되는 그런 부분, 손상에 민감한 조직을 사용한다고 쓰면 되죠. 그래서 얘랑 얘의 차이점은 이빨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빨이 없는 애가 조금 더 민감한 조직을 잡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앨리스, 얘가 밥국, 얘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이빨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밥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이빨이 없는 형태. 자, 얘는 뭐냐면은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라는 애예요. 얘의 역할은 뭐냐면, 얘도 좀 외워두세요. 자, 요렇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우리가 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린넨을 위에다 덮어요. 수술포를 덮는데 요렇게 조그맣게 구멍만 내갖고 수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팔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포가. 그래서 포가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찝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천이랑 살이랑 조금 같이 찝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수술하는 자리가 좀 잘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쓰는 게 백하우스 타워 클램프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핀셋이라고 부르는 애가 얘가 이제 포셉이에요. 포셉. 자, 우리가 소위 핀셋이라고 얘기하는 포셉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빨이 있는 애가 있고 이빨이 없는 애가 있습니다. 이빨이 있는 애가 유구,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무구는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있으면은 이렇게 뾰족한 걸로 딱 찝는 거고, 무구는 이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의사가 무구 주세요, 유구 주세요 하면은 이제 알아서 이빨 있는 거 없는 거 구분해서 줘야 되고, 자, 마찬가지로 얘는 조직에 좀 손상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예민한 경우에는 유구를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무구를 써야겠죠. 그리고 그 포셉 잡는 법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막 우리가 집게 잡듯이 찝는 게 아니에요. 연필 잡듯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 쥐듯이 이런 식으로 쥐고 조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기구는 이렇게 뭐 론저라 그래서 뭐 뼈를 짚는다든지 아니면 개창기라 그래서 그 절개부를 연다든지 하는데 쓰는 게 있어요. 많이 쓰는 건 이제 센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 부분으로 이제 상처 부위를 열거나 하는 거죠. 자, 수술기구는 우리가 뭐 가위, 그 다음에 메스, 뭐 대략적인 걸 몇 가지 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정형 쪽으로 가면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뭐 저도 잘 몰라요. 그거 일일이 잘 모르고.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이제 쭉 얘기했던 몇몇 수술기구에 대해서 특히 지혈 겸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니들홀더라든지 그래서 몇몇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창기인데, 개창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살을 이렇게 딱 갈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갈라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살은 자꾸 다시 덮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람이 잡아주든지, 근데 사람이 잡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창기라는 걸 써서 그냥 오픈된 상태로 두기 위해서 하는 걸 갖다가 개창기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많이 쓰는 거 겔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수술기구 준비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LMS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와서 실제로 수술기구 만져보기도 하고 직접 보고 하면서 이게 어떤 기구고 뭐 날이 어떻게 생겼고 진짜 뭐 위로 휘었고 이런 걸 좀 보면 좋은데, 좀 그런 게 안 돼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이제 수술기구들이 워낙 많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거, 뭐 유구포셉, 무구포셉, 뭐 앨리스는 뭔지, 밥콕은 뭔지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수술기구 준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